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오늘 지수도 역시나 큰 폭의 움직임 나오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상승, 코스닥 조금 내리고 뭐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큰 이벤트 지나갔고 이제 뭐 물가 지표 관련돼서도 기다림이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제자리 걸음 나타내면서 뭔가 언뜻 보면은 네. 괜찮은 장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시장 얘기를 할 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죠? 난이도가 수능으로 따지면 불수능이다. 이런 게 어려운 거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급락을 하거나 이럴 때는 뭔가 좀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 같이 그 어려움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오늘만 보더라도 어제까지 잘 나가던 로봇주 급락 나오죠. 갑작스럽게요. 그러니까요. 조선 괜찮나 안 괜찮나 헷갈리게 하더니 오늘 보니까 괜찮은 게 맞아요. 그렇죠. 그대가 괜찮은 정도도 아니고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종목의 강세가 오래 가지 않고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얻어맞고요. 뭐 잘 골라가게 되면 순식간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수익을 또 길게 챙겨가기도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선택이 한쪽으로 기울면서도 확실한 한 방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저희 랭킹쇼의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들의 선택을 조금 더 쉽게 도와드립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전화로 받습니다. 0232-8200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써주시면 저희가 수차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수 문의까지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종목들 요청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지금 바로 딱 눈에 띄는 분이 천지삼봉님. 왠지 뭔가 그럴듯한 멋진 이름이신데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와주시길 바라고요. 알고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고 상정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이영재님 드디어 랭킹쇼다 하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갑자기 좀 들뜨게 됩니다. 어제도 이영재님이 저희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그쵸, 저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나게 랭킹쇼를 꾸며보도록 하죠. 자, 서다깨님 맛있게 많이 드시고 포동포동해지시기를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래요. 뭐 사실 이렇게 더워서 죽을 것 같을 때 아직까지도 뭐 한여름이잖아요. 든든하게 드셔야 더위 먹지 않고 잘 버텨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랭킹쇼는 늘 열려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딱 주식 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사람 사는 얘기 뭐든지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장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저희 랭킹쇼 즐기시면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랭킹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눠주시면서 네. 이러면은 또 주식시장이 마냥 진지하고 어렵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재밌게 또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에 한 스푼의 또 재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경범님, SL, 진이루님께서는 한국 BTV 종목을 진단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많은 종목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만 해도 지수는 뭐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몇몇 종목군은 뭐 급등세 막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선 있죠. 그리고 오늘 수소도 움직이고 있죠. 맞아요. 여기에다가 또 강한 게 비만 치료제. 와, 인벤티지랩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특정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이게 움직임이 왜 이렇게 없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예, 행복한 밤님 모셨고요. 이경범님 종목 진단 신청, 해바라기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저희 식사하고 그러니까 밥 먹고 네. 방송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저는 영재님께서. 먹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항상 방송 끝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저는 요 몇 달 동안 사실 올해는 계속 조금씩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을 쭉 거르고 최대한 늦게 먹는 거죠. 간헐적 단식, 약간 그런 식입니다. 네. 최대한 늦게 먹고 점심을 조금 먹어요. 공복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군요. 네, 오늘도 지금 제 가방에 삼각김밥 하나랑 단백질 음료 하나랑 그리고 그 메추리알 같은 거 조금 그 정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왜 그래요? 양심의 가책 느껴지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네. 저녁에는 뭔 짓을 해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녁 줄이는 게 절대로 안 되는 네. 스타일이어서 최대한 아침, 점심을 줄이면서 살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더 배가 고픈 게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아이고. 어제 그런 얘기 어떡해요. 넌지시 했잖아요. 어제 밤에 갑자기 몸살 기운이 막 오는 거예요. 온몸이 쑤셔가지고 자기 전에 반팔에 긴팔 걸쳐 입고 목에 수건 두르고 아래는 레깅스 입고 그러고 에어컨 다 끄고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잤거든요. 아이고. 컨디션 많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말 창호 다행입니다. 앵커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고픕니다. 오늘 랭킹. 왜요? 사랑도 고프고 또 그럼요. 응원도 고프고. 네. 오늘 랭킹 얘기해볼게요. 키워드. 이렇게 또 말랑말랑한 분위기 가운데서 제가 너무 꽁꽁 얼어붙게 하는 거 아닌가 좀 싶은데 오늘 진지하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뭐죠?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변수? 변수입니다. 변수가 키워드로 나왔어요. 예. 이거부터 조금은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네. 보니까 벌써 8월 말이잖아요. 8월 말 되면은 9월 지나고 나서 추석 얘기하면 4분기다, 겨울이다. 2025년 다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6년 얘기해봐야 되잖아요. 벌써 2026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변수. 그러면 오늘의 주제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띄워주시죠. 네. 자,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변수가 무엇일까요? 2026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언뜻 슬쩍 보니까 2025년과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아직 금리 인하 안 했잖아요. 그런데 3번 남은 FOMC 가운데서 한 2번 정도 할 거라고 하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뭘 봐야 될까? 뭔가 좀 8월의 막바지 이 시점에서 네.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이밍이 근데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예. 잠잠하고 뭔가 어떻게 변화할까 고민이 되는 이 시기에 큰 그림을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넣어놔야죠. 네, 국내 기업체 CEO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5가지 이 변수, 후보군 한번 좀 볼까요? 자, 일단 저는 눈에 띄는 게요. 소비 심리, 내수 시장 둔화. 내수시장 둔화. 정말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잖아요. 지갑을 잘 안 여니까요. 쓸 돈이 없습니다. 네. 다들 그 뭐 빚 갚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소비 심리 둔화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영업자분들 힘든 것도 알겠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 쓰려고 하면 뭐만 하면 이제 10,000원짜리로 안 돼요. 맞아요. 진짜 물가는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건지 정말 그래서 이럴 바에야 그냥 아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여버리자 이런 심리가 많아졌죠. 이거 있고 또 네. 해외로 눈을 둘러보면은 이 글로벌 금리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요거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요. AI 기술 급속한 확산. 그렇죠. 지금 대 AI 시대잖아요. AI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제에는 막대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하고요. 네. 정치, 규제 변화 이런 건 사실 작년만 할까 싶은 생각도 좀 예. 있는데. 사실 일단 뭐 규제 예. 관련돼서는 뭐 언제 어떤 규제가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적인 변화가 나올지 사실 이에 따라서 증시 영향은 그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자, 이 5가지 모두 다 상당히 좀 비중 있고 중요한 변수들 같은데 과연 네.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와 랭킹 이야기 종목 진단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텐베거 전문가 최면 전문가입니다. 네. 자, 최병원 전문가님, 오늘은요,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될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6년, 내년도에는 어떤 게 가장 큰 변수가 될까 보고 있거든요. 많은 그 경제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중에 어떤 걸 첫 번째로 꼽으실까요? 저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KDI 이제 설문조사 요원인데, 저도 이제 내년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뭐 지금 올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작년부터 어느 정도 조금 뭐 1%대로 회복할 걸로 보이지만, 미국이나 이런 쪽 미국은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실효 관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오히려 미국 증시도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트럼프 1기 정부 때 실제로 2018년도 10월에 급락했거든, 주식시장이. 근데 그게 실효 관세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3개월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나 내년 뭐 하면, 합의가 되더라도 관세 실효 관세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다수 영향권에 경기에 영향권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현재 상태는 올해 4월에 관세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는 급락했기 때문에 뭐 횡보 장세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고요.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뭐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을 때는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크게 안 좋아지는 장세. 그러면서 특히 AI 관련된 그 산업은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주식이 몰린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쏠림 현상 더 강화되고 대다수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장세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전문가께 이런 질문을 딱 드리다 보니까 마치 앞에 프롬프터가 있는 것처럼 대단히 그러니까요. 쫙 분석들을 쫙 내놨습니다. 야,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 들어놔야 이 큰 그림을 갖고서 정확히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2026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만 30분, 1시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종목이 급합니다. 종목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경범님께서요. SL 신청해 주셨어요. 33,65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현재 주가하고 50원 차이 나요. 오늘 사셨을까요? 10% 들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대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할까요? 중기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뭐 근래도 계속 이 가격 부근이었습니다. SL 더 사도 될지 중기 전략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이제 이게 부품주라서 자동차 부품주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좋기 때문에 이제 체질이 개선되고 하이엔드 거 잘 팔리기 때문에 SL도 실적은 이제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니까 주가는 잘 안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SL도 멕시코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공장에서는 관세 닭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 주식이, 그럼 박스권에 장기적으로 보면, 2021년도부터 계속 이 박스권이 있죠. 여기 올라가면 내려오고, 또 내려가면 오르고, 실적이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의 컨센서스를 보면, 이렇게 보면, 24년도 영업이익이 23년도부터 영업이익이 3,800억대 나오고 작년 3,900억, 올해 3,600억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3,900억, 4,000억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영업이익이 거의 4,000억 내외 나오면 2년 뒤에 거 본다면 4,000억이면 지금 시가총액 1조 5천억이니까 4배, PER, 영업이익의 PER이 4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PER 정도로 보면 영업이익이 한 15배에서 13배 사이에 주로 놀거든요. 그럼 이 주식은 우리나라 평균적인 기업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한 3, 4배 더 올라야 돼요. 최소한 3배는 올라야 되거든요. 평균이 가려면. 근데 평균을 못 가고 있어서 저평가됐다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면 주식 시장을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향후에 불투명하다는 거죠. 산업 업황이 자동차 관세 집중 영향이 있으니까 업황이 불투명하니까. 그러니까 불투명할 때는 관련된 주식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개인 투자자인데 굳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 없잖아요. 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필요 없잖아요. 가장 좋은 게 있는데 그럼 가장 좋은 걸 그것만 많이 사면 되잖아요. 내려가서 사든지. 그래서 이런 주식은 박스권 주식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박스권이니까 주로 4만 원 정도 가면 팔고 3만 원 초반 오면 사고 그러면 뭐 20, 30%는 수익이 나잖아요. 그 정도지. 그래 내가 20, 30% 먹으려면 해도 되지만 개인 투자는 20, 30% 먹으려 하다가 깨먹는 게 30%짜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복리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등시에 보신 박스권 장기적으로 그렇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연봉에서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그럼 요거 돌파해야만 가는 거죠. 주식은.
거래가 실린 데 가요. 그 36,000원, 뭐 5,000원 이상이 가야만 주식이 위로 한 번 더 갈 걸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단가가 지금 33,600원이니까 현 단가예요. 그럼 싸게 샀다고 생각하지. 거래가 실린 상태라서 거래가 실리고 났을 때 위로 치지 못하면 다시 저점까지 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가다가 못 가면 또 여기까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 여기 보시면 일본으로는 거래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가 여기가 많이 실려 있는 상태라서 이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두 번 실리고 가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 산 주식들을. 그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초 설라고 들은 거나 마찬가지. 물론 싸게 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기업의 지금 현재 재무 평가만 보고 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관세 관련된 걸 굳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데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갔을 때 60분 봉으로 짧게 봐드리겠습니다. 짧게 봐드리면 한 34,000원 정도 가면 팔고 나와서 아니면 33,600원이니까 손이 안 벌 때 나오고 수수료 떼고 나와서 지금도 저는 같은 얘기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 핸드폰 부품주, 핸드폰주 이쪽으로는 관심을 갖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L 자동차 부품주에 관련한 이야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SL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좀 옮겨주세요. 네. 자동차 부품은 최병훈 전문가는 좀 별로 안 좋게 보시네요. 그래서 34,000원 정도 오면은 사실 매수하신 가격하고 큰 차이 없는 가격이거든요.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걸로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말자 이렇게 의견 알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창호행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를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많으세요. 저도 옆에 매일 보는 파트너도 모르는데 네. 지금 저녁에 치킨 드셨냐고 얼굴이 좀 귀여워지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창호행 약간 붓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 자다가 지금 예. 몸살이 나가지고 자다 깨다 엄청 했거든요. 근데 자다 깨서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제가 옷은 막 껴입고 잤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예. 땀을 그렇게 흘렸는데 얼굴이 헬스케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뭔가 퉁퉁 부어있는 느낌. 왜 그런 발도 거예요? 붙더라고요. 잠 못 자면 그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다가 그래도 아까 꽤 자고 일어나니까 꽤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밤만 해도 이거 큰일 났다. 내일 방송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뜬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땅콩님이 창호 앵커 감기 언능 나아요. 천지삼봉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수리님이 활용점정 갈수록 미남입니다. 창호 그래요? 앵커님. 그러면 빨리 나아야죠. 나 나은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제가 네. 감기가 너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아유. 감기에 걸려서 앓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신기하죠? 이전에는 감기 걸리면 한 일주일 이상은 정말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 간격이 지난번에 걸렸을 때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아프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모레 정도면 완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금방 왔다 금방 가네요. 네. 다음 종목 저희도 금방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지연해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자,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매수 가격부터 보죠. 29,700원. 비중이 뭐 전혀 많지는 않아요. 네. 29,700원에 5%를 갖고 계십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스코텍 오늘 분위기 참 좋죠? 10% 넘게 오릅니다. 확실히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 상당히 좋고 특히 비만 치료제 강세가 너무나 눈에 띄는 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9월 되자마자 페어마켓 네. 있잖아요. 여기에 유한양하고 오스코텍도 관련주를 그렇죠. 좀 묶이고 있으니까 수익도 많이 내고 계시는데 아마 좀 설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스코텍 이런 움직임. 여기서 또 얼마나 더 바라볼 수 있을까? 왠지 이 정도면 전에 나왔던 고점 부분까지 바라볼 것 같거든요. 와. 자, 그럼 전문가님, 오스코텍 오늘 시원하게 잘 갑니다. 앞으로 얼마나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 의견은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제약바이오 신약개발회사는 그 사업 모델, 즉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분석하고 업황도 분석하고 이 회사의 기술력도 분석하고 그다음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 분석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집중 투자해도 되는 거죠. 그걸 잘 모를 때는 비중을 못 실으니까 수익이 나도 큰 돈이 안 돼요. 만약 5% 비중을 사서 100% 먹어봤자 내 계좌는 5%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거는 100% 먹은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좌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5% 샀다면 가서 이제 고개를 딱 들고 추세가 가면 바로 추가적으로 한 25% 더 사서 한 30% 사든지 아니면 20% 정도 사야만 내 계좌를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종목을 아무리 돈 벌어도 비중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오스코텍은 이제 보면 일단은 이제 어떤 이제 폐암 치료제를 기술 수출했었죠. 유한양행으로. 그러면 기술 수출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파이프를 한 4개 정도 신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재무제표를 만약에 공부해서 뽑으면 재무제표를 못 보더라도 컨센서스를 보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눈만 있어도 이제 재무제표 편남을 보면 이제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보기도 어렵지만 뭐 컴퓨터에 노트북에 있으면 이 편남을 편남을 딱 보면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업 내용하고 재무제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친구한테 정보를 듣지 말고 친구도 돈을 못 버니까 그 정보대로 나는 돈을 못 벌어요. 항상 주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 편남을 계속 보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제약회사는 관련된 자료를 계속 찾아보고 어떤 신약을 하는지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적자가 계속 나더라도 이미 기술 수찬 이력도 있고 그다음 신약도 하고 있고 폐암 치료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쪽이 괜찮아요. 유한양하고 그러면 올해 영업 흑자가 나는 상태에서 내년에는 이게 더 들어오죠. 그러면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제 회사가 조그마한 뭐 연구소 같은 회사에서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신약 회사 중에서도 괜찮은 것은 잘 가거든요. 안 가는 건 끝없이 안 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 69,000원이잖아요. 69,000원에 20년도 이때는 비정상적이죠. 코로나 때 보더라도 평상시 보니까 작년 24년 여기까지 갔었네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렇게 내가 이제 우리가 주식을 가장 잘 하려면 바닥에서 시세의 시작점에서 가장 좋죠. 만약에 시세가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여기서는 최고가 69,000원이고 작년에 45,000원이니까 요거는 2만 원이잖아요. 2만 1,000원. 그럼 나는 100%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에서 비중을 50% 실어도 아니면 100% 실어도 리스크가 없다면 그냥 100% 실으면 되잖아요. 1억 실어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배워야 됩니다. 파동을 배우면 저는 손가락 3개만 쓰면 잘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그냥 고점을 24년 고점이 45,850원이네. 그러면 밑에 서투께서 되게 침체권 3번만 세면 돼요. 1번, 2번, 3번. 그냥 한번 생각 3번만 세면 여기가 바로 하락 A5B10 나오고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요 돌파 시도를 하는 거죠. 45,000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니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보면 주가가 이제는 여기서 보면 파동이 가열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가열권 들어가면 3파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급등해서 요거 45,800 당연히 돌파를 하겠죠? 돌파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돌파해요. 월봉까지 보면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 주식은 여기서 파동이 여기서 시작이니까 보면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기서 시작했다 치더라도 이제 3파가 시작돼 이거 돌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은 돌파하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62,000원 정도 아니면 58,000원 봐야 되겠구나. 장기적으로 1년 정도 보면 58,000원. 사실은 뭐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바이오주는 얼마 안 걸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월밖에 안 걸리잖아요. 여기서 가는 기간에. 그럼 1년도 안 걸려서 돌파 시도한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니까. 항상 주식은 여기서 월봉에 시작하는 단가에서 사야만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야 복리가 되는 거죠. 늘 먹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선주가 있어요. 한국조선해양이다. 그러면 항상 주식을 지금 여기서 조선주 오늘 또 많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합니다. 단기로 빨리 먹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늘선 이상 여기 돌파했을 때 여기서 사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죠? 흑자 전환된 상태고. 항상 여기 사서 보유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 오스코텍도 지금 사서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 58,000원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0원 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오스코텍 지금까지 잘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목표가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아무쪼록 그 수익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이 워낙에 네.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시잖아요. 냉정하게 당장 주시고요. 파세요. 네. 즉시 매도입니다. 혹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 사실 긍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좀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네. 근래 들었던 종목군 가운데 가장 호평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사도 좋고 네. 지금도 10%나 급등하고 있지만 직전 고점이 한 45,000원대거든요. 이거 넘어서는 가격으로 목표가 58,000원을 제시를 해주시네요. 네. 지금도 수익권이신데 더 큰 수익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영재님 분석 좋다 하면서 감탄하고 계시고요. 태양과 바라님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수리님 와주셨고 오늘도 볼링 연습님 요즘 무리가 되었나 봐요. 빨리 나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먹고 잘 쉬어서 바로 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원래 친구들이랑 고향 친구들이랑 네. 약속이 있었거든요. 술 한잔하고 오랜만에 좀 보기로 했는데 네, 오랜만 맞아요? 취소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정말 컨디션을 회복에 위해서.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말끔한 얼굴, 예쁜 얼굴, 상쾌한 컨디션으로 함께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 랭킹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무엇일까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그 가운데 5위 알아보도록 하죠. 자, 5위는 뭘까요? 네. 자, 지정학적 리스크군요. 네. 11.9%. 사실 이제 큰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는 언제 종결될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게 또 뭐가 나올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네. 내년도에 역시나 어디서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 불안감이 또 잠자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창호 앵커 얘기 네. 들으니까 제가 조금 사고에 전환을 하게 되는 게 네. 좀 전에 방호율님께서 상수 변수 이렇게 네.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러길래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한테는 늘 상수니까 그래서 5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반도만 봤던 거죠. 근데 창호 앵커 얘기해 준 것처럼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또 전쟁이 나타나면서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묶어보잖아요. 그러니 예상치도 못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에이, 설마 전면전 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21세기 2025년 이럴 때도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3개월 가겠지? 했는데 네.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다가 새로운 갑작스러운 또 전면전이 어디선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늘상 잠자고 있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 보시는 네. 분들 5위였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장 초반에 급등했던 두산퓨얼셀은 또 하락 전환하고 이렇듯 네. 변동성이 커진 모습인데요. 어떤 종목으로 시장의 시선이 쏠려 있을까요?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살펴봅니다. 네, 관망세가 짙은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SNCS가 올라왔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꼽히는 SNCS인데요. 삼성중공업의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 참여 소식에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SNCS의 지분 15%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는데요. 마스가 기대감과 함께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오늘 2%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삼성중공업 랭크됐습니다.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22,000원 안팎까지 올라왔고요. 4위에는 두산퓨얼셀 올라왔습니다. 수소주 강세로 장중에는 31,350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채 현재는 약보합세 보이며 27,3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에는 범한퓨얼셀 랭크됐습니다. 범한퓨얼셀 역시 고객사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혜 기대감 속에서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15% 상승한 21,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미국 기업과 원자력 사업 협력 소식에도 주가는 현재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7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현재 강보합선에서 7만원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8위에는 G2G바이오 랭크됐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현재 13% 넘는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9위에는 HD 현대미포 랭크됐습니다. 두산비나 인수의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21만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10위에는 일생이 올라왔는데요. 조선과 해양 환경 장비 기업으로서 장중에는 6,620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1위에는 인벤티즈랩 랭크됐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인 베링거와 펩타이드 신약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연구 계약을 물질 이전 계약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2위에는 로보티즈 올라왔는데요. 노란 봉투법 영향에 줄곧 상승 랠리를 보이던 로봇주, 오늘은 약세 흐름 보이면서 8%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위에는 모나미 랭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스펜 언급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14위에는 한택이 올라왔습니다. 후성그룹의 편입 이후 기술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한택 역시 주가 현재 급등세 유지합니다. 이어서 15위에는 NK 올라왔습니다. 선박용 소방장치와 방산장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주가 현재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위에는 원익홀딩스 올라왔습니다. 로봇주로 꼽히는 원익홀딩스는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7위에는 삼양컨택 올라왔습니다. 구미 공장 증설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다소 잠잠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8위에는 대한조선 올라왔는데요. 오늘 조선주들이 반등 흐름 보이면서 대한조선도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9위에는 STX 엔진 올라왔습니다. 부품 공급사인 STX 엔진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소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20위에는 원일 T&I가 올라왔습니다. 하반기에는 LNG와 수소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선주가 뜨거운 가운데 조선주 훈풍이 수소주까지 닿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결선행을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범한퓨얼셀은 고객사인 하나오션 호재 속에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는데요.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수소주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소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근래 수소주의 강세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급등세를 보여주는 수소 대표주들이죠. 그런데 또 막상 보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수소주의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잠수함 관련된 수소주도 또 관심이 있어서 두산폴스 올라갔다 내려오고, 근데, 잠수함은 그냥 주식 투자가 얼마나 쉬우냐 하면 그냥 핵심을 뚫어서 거기에서 그 산업이 어떤 게 성장하면 거기에서 1등주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것만 끊없이 사든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다른 주식 할 필요 없이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 없으니까 분산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선주 중에 현대미프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현대미 M&A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뭐 수소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두산폴에서 아침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13% 같은 마이너스 왔고요. 그러면 요것은 말 그대로 테마처럼 실적을 받쳐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잖아요. 적자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 2년 뒤에 300억인데 지금도 시가총액 1조 7천억이면 엄청난 거죠. 300억에 3천이 10배면 지금 60배, 60배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을 보시면 저 44조 5천억이거든요. 영업이익 2년 뒤 영업이익이 3조예요. 3조면 지금 15배 정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잠수함 사업을 해서 캐나다를 만약 60조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60조를 수주를 하면 우리가 HD 현대와 그다음에 하나오션인 두 회사가 같이 들어갔으니까 수주를 한다 쳐요. 수주 성공해서 그럼 60조 사업을 그러면 반반씩 나오는 30조를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와 하나는 6년 만에 건조하겠자 다. 그러면 원래 9년 정도 걸리는데 잠수함 사업에 9년인데 6년이면 그래도 9년을 치더라도 6년을 치면 1년에 10조거든요. 10조를 각각 5조씩 나누고 각 기업에 하더라고. 그러면 9년이 걸린다라도 기본 평균 3조가 연간 3조 정도의 매출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 구조나 이 현재 구조, 중공업 지금 매출 구조에서 앞으로 만약에 수주 따서 현대중공업 절반 정도를 하나오션 절반, 이게 절반 가져간다면 잠수함 사업에 6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대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은 시가총액을 봤을 때 앞으로 여기서 한 40%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주해서 그 영업이익 기준을 봐서 영업이익률을 8% 정도 봤을 때, 그럼 이게 지금 한 40% 상승 50만 원이니까 70만 원 정도. 그러면 70만 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현대중공업 보시면 적정 주가가 목표가가 75만 원, 80만 원입니다. 이게 75만 원 정도. 그러니까 80만 원 내외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주 중에 가장 좋은 게 현대중공업 차트 모양도 그렇거든요. 하나오션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
하나오션은 지금도 현대중공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오션에는 LNG선이고요. 현대중공은 잠수함이나 이제 국방산 관련된 함정. 그래서 미국이 함정이라 이런 게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 만약에 잠수함 한다면 현대중공 최대 수혜주다. 수소지 이런 거 보지도 말고 그럼 현대중공만 사시면 지금보다도 50% 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저는 잠수함이나 해군 관련된 강한 사업 전부 다 현대중공업만 1등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현대중공업 1등주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또 밝혀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이에도 게시판에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고 계시는데 네. 모나미 뭐야? 모나미 실소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그 펜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모나미 건지 아닌지 확인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모나미가 어제 상한가 들어갔나요? 맞습니다. 그쵸? 상한가로 종가를 기록했고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뭔가 깜짝 테마주 이러면서 급등을 하길래 마감까지 갈까 싶었는데 마감에 더 세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오늘도 시세가 모나미 16% 급등입니다. 정말 좀 충격적이긴 해요. 어제 막판에 저는 거기서 더 갈 줄도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거 좀 약간 조금 오버 아니야? 했는데 오늘 또 급등해서 오라 이게 뭐지? 예. 마치 딱 이런 거죠. 정치 테마주 가운데서 인맥주 같은 거. 아무 관련도 없는데 뭐 성씨로 엮고 지역으로 엮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모나미 관련이 예. 있어요. 왜냐면 그 펜의 겉은 이 만년필 수제업체가 네. 만든 게 맞는데 속에심은 모나미 걸 쓴 게 네. 맞다고 회사 측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뭐 K펜 이런 거라고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래요. 캐대언처럼. 네, 그러니까요. K펜. 근데 예전에 저 예.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필기구는 일본이 잘 만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 문구점 가도 그 Z 뭐라고 하는. 맞아요. 그쵸. 그 실제로 성능이 달랐어요. 맞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 필기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공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저도 펜 하나 많이 좋은 쓰잖아요. 것만 딱 일제로 딱 사가지고 하나만 썼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비쌌어요. 맞습니다. 일반 이런 볼펜보다 가격이 몇 배씩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펜에서도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이거 아니야가 아니라 응원해 주세요. 네. 행투님 만년필 알고 보니 중국산이면 깜놀인데 하면서 여기에도 중국이 끼면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네. 자, 방어율님 그래요. 그 브랜드 이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김민주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LNF를 남겨주셨군요. 2차전지 소재 대표주 가운데서도 최근에 바닥에서 반등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매수 가격이 네. 118,290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까지 못 갔죠. 그쵸. 10% 비중을 갖고 있고요. 신주인수권부 사채 청약하는 게 좋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보니까 그 다음 주 정도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청약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데는 참여하셨던 분들이 꽤 많지만 이쪽 참여하셨던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헷갈리시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LNF 많이 올라왔고 그중에 조금 이제 숨을 고르고 있어서 타이밍상 이거 더 가는 거 맞나?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될 만한 시기인 것 같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NF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LNF는 3분기 정도부터 흑자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이 재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근원적인 근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 미국의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확대.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일단 지금 수주한 것만 보더라도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향 전력은 기존 전력이나 이렇게 전력선 끌어와서 그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가장 빠르죠.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면 일부씩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주한 것도 몇 조 LG 엔솔이나 삼성 에서 보면 미국 수주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는 LNF 양극재 LNF가 먼저다. 그래서 LNF를 그래서 요번에 주가도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 중에서는 LNF가 훨씬 더 빨리 에코프로 BM보다는 여기 보시면 BM은 한 70% 정도 올랐고,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LNF는 100% 올랐습니다. 그 거래가 최근 들어 양극재 중에 LNF가 가장 거래가 좀 낮고 잘 실렸고요. 실적 개선이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여기서는 에코프로 BM은 잘 됐는데 이 적자가 계속 많이 발생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좀 바뀌었다. 그래서 북미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LNF는 지금 추계주 한 7만 원 정도 이하로 오면 6만 원이나 7만 원 왔을 때는 지금 주가는 이렇게 주식은 항상 뭐 같은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이번 달에 양봉으로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 달 만약 위로 올라간다면 그거 10월 달에 음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봉으로 겁나게 눌림목 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가시고요. 신주인수급은도 당연히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청량에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로 일반 투자자들은 대다수 투자자들이 양극재가 LNF에 있으면 또 에코프로도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이렇게 대다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종목 갖고 있어서 비중이 한 50%다. 한 종목이 아니라 2차 전지로. 그러면 그 중에서 거의 비슷하게 같이 빠져 있습니다. 같이 빠져 있을 때는 같이 빠져 있는데 실적이 좋은 거 위주로 모멘텀이 큰 위주로 그게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22년도 세계가 다 폭락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22년도 폭락했다가 23년도에 다 모든 세계에 있는 주식 개인 투자자 모두 다 팔고 그냥 엔비디아 하나로 다 손절해서 엔비디아 딱 가면 훨씬 더 수익이 큰 거예요. 1등주로. 그것처럼 2차 전지도 여러 종목 있으면 이번 10월 달 정도 저점일 걸 보이는데 반등 조정 받으면 10월과 11월 달에 그쪽에서 눌림목 줄 때 가장 빠르게 이익이 확대되는 주식으로 집중하는 게 교체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청약은 받으시고 이제 하락하 6만 원대 오면 LNF는 6만 원 초반이나 6만 중순에 오면 추가 매수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양극재 대표 종목 가운데서 가장 빨리 올라온 종목이죠.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거 청약 일정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LNF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네, 수고해주신 최병호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게시판에 보니까 저도 2차전지 있어요. 네. 그런데 2차전지 백화점이에요. 그래요? 이채민님 올려주셨는데. 네. 네, 저도 좀 전에 전문가님은 청약 들어가시라고 했잖아요. 네. 이채리님 들어가실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첼린님께서 LNF 신주인수권 청약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것도 놀라신 모양이에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한 번쯤 조정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6만 원대 언급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첼린님이 6만 원이 또 온다고요? 지금 8만 원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뭐야? 올라갔는데. 아마도 네. LNF뿐만 아니라 2차전지 대표 종목들 정말 2년 동안 얻어먹기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내려가는 거에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오면은 그렇죠. 오면은 그때 더 담으셔도 된다라는 거니까 그때 막 빠진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려 마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앞으로 뷰가 비춰지는 종목이라면 맞아요. 많이 조정이 나오면 이건 활시비가 당겨지는 거라 볼 수도 있겠죠. 맞네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그 점 면밀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랭킹쇼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내년도 우리 경제의 변수가 뭐가 될까? 5위는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4위는 어떤 걸 우리 CEO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까요? 한번 볼까요? 자, 4위입니다. 그렇죠. 소비 심리, 내수 시장의 둔화. 확실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내수가 좀 안 좋습니다. 28.1%네요. 와, 확실히 경영인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소비 심리와 그 내수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4위로 꼽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랭킹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남은 시간 함께 진단해 주실 분 소개를 해줘야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2026년 주요 CEO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변수가 뭐가 될까요? 물어봤더니 지금 남아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됩니다. 글로벌 금리, 또 경기 침체 관련된 이야기 있고요.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국내 정치 규제의 변화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뽑은 가장 문제가 될 변수 어떻게 추측하실까요? 예, 실물 경제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문제를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리와 또 경기 침체 관련된 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군요. 최명훈 전문가님, 신규수 전문가님이 네. 모두 다 공이 이렇게 꼽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게시판에 이영재님, 신규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손인사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종목 진단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이 구체적인 종목 요청은 좀 뜸해졌는데 네. 뭐 포스코홀딩스나 LNF 이야기도 방금 했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예. 걱정들이 역시나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궁금한 종목들을 구체적으로요.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시죠. 02-325-8200으로 저희는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죠. 유튜브 채팅창 바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죠. 네, 이번에 알아볼 종목 김정아님께서 올려주신 네. 휴젤입니다. 수익 구간이세요. 30만 2천 원에 사셨거든요. 비중이 25%, 현재 주가는 32만 1천 원권을 기록하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뉴스도 많이 없고 답답합니다 하셨는데 그렇네요. 다른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이쪽 네. 종목군들은 뉴스도 많고 또 시세도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과연 휴재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근데 또 지금도 사실 수익 구간이시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2년 동안 거의 내내 올랐잖아요. 예. 휴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가 포인트일지 전문가님이 짚어주세요. 예, 휴젤의 포인트는 별일 없는 게 그게 희소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휴젤은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만 우상향했냐면은 실적도 우상향을 해줬거든요.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 합해가지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44%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전년도가 2023년도가 1,100억대였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1,600억대였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거의 한 2,000억대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 폭이 뭐 엄청나다, 뭐 서프라이즈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12개월 선행 PR이 20배 이하입니다. 제약 바이오 중에서 20배 이하면은 뭐 그렇게 뭐 비싸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지금 내년까지도 꾸준히 지금 중국하고 미국 쪽에서의 실적 성장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오다가 휴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오르다가 옆으로 횡보, 또 살짝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 올라와서 또 옆으로 횡보, 또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려왔기 때문에 또 올라가서 좀 더 쉬고 이제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고, 휴젤은 지금 뭐 수익권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적의 가시성이 특히 올해 지금 3, 4분기 실적 가시성은 상당히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도 있다면은 굳이 뭐 지금 뭐 걱정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휴젤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원래 그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변동성이 좀 심한 이제 업종이기도 하고, 또 소식이 없다 보니까 또 매도가 한 번씩 나오면은 뭐 이제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기도 하고 하면서 주가가 요 근래에 보면은 좀 차트가 좀 지저분하게 좀 만들어지는 듯하긴 해요. 하지만 가만 놔두면은 또 뭐 박스권 상단 38만 원까지는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중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하시다면은 일단 한번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시고, 38만 원 올라갔을 때도 만약 그 부분에서 시장이 좋고 그렇다면은 또 뭐 굳이 거기서도 팔 이유는 없다. 저는 내년도 상반기가 된다면은 주가가 40만 원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박스권 예상을 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8만 원 정도, 2차 목표가는 한 43만 원 정도까지도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휴재를 살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어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윗방향으로 확실히 더 열어놓을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네요. 휴재를 꼭 수입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 늘상 오시던 분들이 안 네. 보이시면은 무슨 일 있으신가? 오늘 많이 바쁘신가?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걱정되면서 서운하면서 약간 그런 마음감이 교차하는데 네. 프리지아님이 안 계셔가지고 해바라기님도 찾으시고 저도 네. 사실 내심 지아님 안 오시나 했는데 여기 있어요 하시면서 또 참가를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김정환님께서는 진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리고 행복한 맘님, 삼천리를 요청해 주셨네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박혜용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영재님, 매수 문의가 들어왔네요. 아이템 반도체 요 종목을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오른 종목 수익 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네. 이번에는 좀 시세가 안 좋은 종목 알아보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로봇, 뭐 스마트 맞아요. 팩토리 그랬거든요. 진짜. 갑자기 또 오늘은 로봇이 다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요. 아니, 이틀 동안 로봇이 시장을 덮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진짜 로봇주가 한동안 가겠구나. 아니 근데 오늘 그 대표적인 종목이 로보티지부터 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로봇주 분위기가 많이 또 꺾입니다. 네, 로봇도 약간은 에너지 연속성이 조금은 아쉽긴 네. 합니다. 한번 갈 때 이렇게 쭉쭉 가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로봇주 하나 알아볼 거고요. 예. 유로메카 가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손실이 크지는 않으세요. 22,000원에 사셔가지고 현재 주가가 21,850원이니까 뭐 근래 8월 달쯤에 매수하지 않으셨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중이 7%로 역시나 높지 않고요. 네. 목표가하고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여기는 움직임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유로메카 다른 로봇주 대비로도 조금은 이 후발주자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메카를 비롯해 로봇주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수 전문가님. 예, 유로메카는 로봇주 중에서 시총이 좀 작은 편에 속하죠. 로봇주 중에서 제가 탑픽으로 꼽는 몇 개의 종목 내에 들어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 유로메카는 뭐 이제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그렇듯이 이제 아직까지 이익이 안 나는 그런 종목이고 이제 모멘텀은 분명히 있죠.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투자했고 포스코 계열사 쪽의 발주가 확대될 걸로 기대할 수 있죠. 또 이제 뭐 HD 3호 현대 3호 같은데 이제 조선 쪽에 또 관련된 스마트 공장 또 뭐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도 교촌 F&B 쪽에 소식이 또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확실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지금 안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반기 때는 로봇주들이 한번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로봇주들이야말로 이제 성장주를 대표하죠. 요즘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실적으로 평가받는 데가 아니고 지금의 현재 실적으로 평가받는 업종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 평가받는 업종이고 또 로봇주들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로봇주들이 또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를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할 걸로 저는 최소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로봇주들은 올라올 모멘텀을 얻을 것이고 요 근래에 며칠 정도 로봇주들이 좀 좋았다가 오늘 쉬는데 오히려 오늘처럼 쉬는 날 로봇주들은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 섹터 올라온다면 뭐 유로메카도 따라서 올라오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중 7%시면은 그렇게 비중이 뭐 크신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지금은 뭐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주들의 어떤 목표가 같은 것들은 기술적으로 이제 봐야 합니다.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욕심보다는 25,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한번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로메카
일단 수익을 실현을 하셨다면은 다음번 로봇주 살 때는 뉴로메카 말고 뭐 이제 대장주의 뭐 레인보우라든가 조금 더 SPG라든가 이렇게 뭔가 좀 리포트들도 좀 있고 좀 알려진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뉴로메카와 함께 로봇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힌트도 같이 얻어봤습니다. 네, 조금은 덩치 있는 일군 종목이 낫지 않을까라는 시각입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2시 즈음 되니까 젤파고 TV님이 등장을 해주셨어요. 새로운 분들 만간지님도 오셨습니다. 네. 예. 요즘 자, 왜 이렇게 시장 답답하냐. 젤파고 TV님이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영재님 출첵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아임 리얼님도 오셨군요. 위로 못 가? 무슨 얘기죠? 뉴로메카? 그거 위로 못 맞죠? 가? 예. 그런가 보네요. 참 뉴로메카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방어율님. 대만 증시 사상 최고가 수준인데 우리는 왜 이러냐? 우리가 대만 미친가? 언제부터? 이런 답답한 심정을 바로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사상 최고치 쓴다고 비교할 때 그때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산업 구조가 비슷한데 대만도 최고치 부근인데 우리가 그쵸.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좀 더 시원하게 시장에 가주길 바라면서 종목을 하나 좀 더 찾아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전화가 걸려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뒷번호 237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SNS텍입니다. EUV 블랙마스크로 대표되는 종목인데 주가는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도 신고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매수 가격이 높아요. 55,000원에 예. 5%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그랬을 것 같죠? 이 종목이 지지난해쯤에 굉장히 좋았다가 쭉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쯤이죠. 19,000원까지 빠졌다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내내 올라오기만 합니다. 벌써 주가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또 얼마나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공시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요? 자사주 처분 결정입니다. 어허. 357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만 사실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군은 아니었잖아요. 워낙에 네. 상반기에 이 조사원 원전 방산이 화려했어서 그쵸. 이 종목은 올해만 1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유독 끝도 없이 올라요.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SNS텍. 유독 이 종목은 올 한해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전혀 조정당 조정 없이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믿고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여기서 수익 꽤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SNS텍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1분기 때 실적 굉장히 좋았고 2분기 때도 괜찮고 어쨌든 지금 그 중국 쪽 반도체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돌아가면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 쪽에 사실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나라를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따라잡았다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반도체 쪽이 상당히 지금 투자도 많이 했고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혜를 우리나라 이제 장비업체나 소재업체들 중에서 몇몇이 잘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SNS텍도 수혜를 엄청나게 받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를 일본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 거 쓸 텐데 일본 거는 좀 비싸죠. 우리나라 거 쓰는데 SNS텍이 그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고, 지금 사상 최고가가 63,900원인데, 지금 6만원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주가 부담이 좀 생길 만한 위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24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싸다 할 만한 쪽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도에도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되느냐 그러면 내년도도 한 20% 정도의 영업이익 상승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은 좀 중기 보유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6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6만 5천 원까지도 일단은 간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6만 원 단을 넘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넘기 위한 과정이
한 번에 넘기보다는 어쩌면은 약간의 등락을 좀 하다가 옆으로 한참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5%를 가지고 계시는데 5% 가지고 계신다면은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5만 원 사이에서 비중을 한 15%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내년도 초가 되면은 내년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어쩌면은 6만 5천 원도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중기로도 보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기 보유가 아닐 것 같으면은 한 6만 원 단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너무 좀 폭이 좀 작죠. 좀 결정을 좀 하시고요. 저는 이제 중기로는 6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5만 원 사이가 모아가는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지금 가격부터 5만 원 요 사이 정도에서는 매수를 조금 더 해볼 만한 그런 가격 구간이 되겠네요. 그 뒤에는 6만 5천 원 부분까지 바라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장기 투자 누가 더 오래 들고 있나 그쵸. 이런 와. 걸로 게시판 얘기를 나눴었죠. 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이수페타시스 19년? 들고 계셨다. 저는 에코프로도 기억나고 네. KB금융 기아도 그렇죠. 한 10년 안팎으로 들고 계셨던 분들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긍정마인드님께서 삼성전자 98,000원인가요? 얘기해 주셨죠. 9,800원이요. 9,800원. 예, SK 하이닉스가 2만 얼마였죠? 와, 근데 이분이 긍정마인드님께서 SNS 택도 갖고 계시대요. 3년. 와, 이 예. 3년이 이렇게 귀여워 보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19,000원에서 왔다 갔다 아하. 했었는데 하시면서 긍정마인드님은 장투의 뭐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긍정 마인드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 못 합니다. 스트레스 쌓여서. 네. 그리고 저는 더 신기한 게 보통은 사놓고서 안 봐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긍정마인드님은 저희 방송도 꼬박꼬박 좀 함께 해주시면서 시장의 흥망성쇠를 늘 보고 계시는데도 이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면서도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첼리님 엔캠 요청해 주셨고요. 제오리인님께서는 삼성전자 그렇죠. 그 갖고 계셨던 가격이 9,800원이었죠. 행운의 여신님, 종영 언니 LNF 보유 중이시죠? 보유 중이라고 하셨네요. 아까 앞서 저희가 살펴드린 LNF 종목 진단 내용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다음으로도 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젤파고TV님이 자주 종목을 올려주시는데 오늘 대한항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진의 조원태 회장도 같이 이 사절단에 포함이 됐고 또 보잉 항공기 100대 넘게 103대 이제 사들인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주가는 뭐 크게 반응은 없습니다. 젤파고TV님이 사신 가격이 35,000원, 비중이 6%대. 24,000원대로 다시 눌리고 있는데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해주셨어요. 대한항공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24,250원권, 원금 회복까지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원금 회복을 바라신다면은 시간에 대한 부담을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대한항공은 또 35,000원 부분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보잉 그거 뭐 가져오는 것도 있고 또 좌석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프리미엄화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히 이제 이익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아시아나 인수하고 나서 정부의 감시를 받는 구간이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뭔가를 조직력을 구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명히 또 35,000원까지 올라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게 올해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이제 장담을 못 하겠어요. 사실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조금 빠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쪽에서 일단 분리하고 또 아직까지는 정부 쪽에서 상당히 좀 이제 대한항공 같이 이렇게 좀 뭔가 좀 감시의 눈초리가 좀 상당히 좀 이제 심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는 그 올해 안에 승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승부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낫겠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매수를 언제 하셨나 모르겠어요. 매수를 2022년도 전에 하신 건지 아니면 요번에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가 되나? 매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거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뭐 예전부터 지금 몇 년 가지고 계셨다면은 뭐 그냥 뭐 몇 년 또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요번에 잘못 잡아가지고 물린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차라리 그냥 단기적으로 보신 것 같으면은 지금 손실이 좀 크다 하실지라도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장기 투자 나는 뭐 1년 이상 2, 3년 본다 그러면은 대한항공은 또 35,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뭐 보유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이러면은 지금 매도하는 게 오히려 좀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길게 본다면 당연히 위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명확히 또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랭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내년도 변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미리 내다보는 2026년 과연 국내 CEO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3위 알아보겠습니다. 자, 3위는요. 국내 정치 및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와,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갔습니다. 43%의 CEO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셨네요. 지금 법인세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 이번에 정권도 바뀌고 하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규제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우려감들도 CEO분들께서는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변수로 꼽아주셨는데 시장 분위기 잘 간략하게 보고 올게요. 지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어떤 종목으로 시선이 가는지 정수지 캐스터 만나볼게요.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미코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오후장 급등하면서 현재 20%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아이비전웍스가 올라왔는데요. 주가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현우산업이 랭크됐습니다. PCB 기업으로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 오늘 22%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동방선기가 올라왔는데요. 조선주 강세에 따라서 동방선기도 오늘장 주목받으며 주가 17% 급등한 3,9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텔콘 RF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는데요. 현재 주가는 5%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새로 랭크됐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 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6,8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비만 치료제 열풍이 알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비만 치료제 처방이 114만 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4월에 위고비의 경구용 제형을 FDA에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일라이릴리가 이번에 먹는 비만약 3상 성공 소식이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시장에 주목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국내 기업들 D&D 파마텍이 경구 비만약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고바이오랩과 WSI까지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장주로 굳혀갔던 펩트론을 주목해볼지 아니면 또 이렇게 신약 개발 소식이 나오고 있는 관련주들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관련주들의 탑픽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또 들썩거립니다. 인벤티지랩 상한가 들어갔고요. 큐라티스도 거의 상한가 부근이죠, 지금도. 자, 그러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가운데서 탑픽 종목 혹시 전문가님 어떻게 꼽아주실까요? 예, 저는 비만 치료제 쪽은 이제 테마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쪽에서 물론 이제 각 그 회사별로 오늘은 이제 인벤트리랩에 이제 그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각 회사별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회사는 조금 더 가능성이 보이긴 하고 어떤 회사는 뭐 이제 약간 좀
그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회사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편의성 자체도 주사제에서 이제 알약으로 넘어가고 또 주사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던 거를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맞는 쪽으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이렇게 이제 경쟁이 또 이제 심화되다 보면은 분명히 가격도 또 떨어지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지겠죠. 예,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들은 우리 시장에서 때 되면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내용이 좀 있는 쪽은 펩트론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연구 성과에 대한 가시성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때 되면은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그냥 시총도 비만 치료들 중에서는 제일 크고요. 그 얘기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건들고 있다라는 소리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좀 빠지면은 당장 오늘 사자는 게 아니라 좀 빠지면 21선 깨지고 또 박스권 하단 정도다 싶을 때 들어가서 또 박스권 상단이다 싶을 때 팔고 나오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비만 치료제는 저는 다 지금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뭐 타픽 종목을 뽑자면은 펩트론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매매 전략은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자 화제가 되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이 전략을 살펴드렸습니다. 굳이 타픽을 꼽자면 펩트론 정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갖고 꾸준히 쭉 보유하기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이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명확히 또 해주셨습니다. 이 전략들 같이 한번 가져가시죠. 생각해보니까 비만 치료제 쪽은 진단 신청 많이 안 들어오지 않아요? 네, 가끔 들어오는데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날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가끔 뉴스 나오면 급등했다가 쭉 좀 내려갔다가 한 번 더 급등했다가 이게 반복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만 치료제 혹시 들고 계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좀 알아보겠고요. 네. 그 밖에도 코스모 신소재가 좀 여러 번 올라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판에도 종목 진단 신청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저희가 섹터별로 좀 골고루 봐드려야지 다들 좀 도움을 얻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바로 김루디아님께서 올려주신 카카오뱅크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사신 가격이 3만 원입니다. 비중이 20%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이 정권 초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강세 움직임을 바짝 나타냈다가 다시 어느덧 큰 산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제자리로 와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때는 3만 5천 원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 너무 빠지기만 하는데 이제쯤 언제쯤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연 이 하락이 어디에서 좀 멈출 수 있을지 신규 전문가님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시나요? 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올라간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빠지면서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이 통과가 이제 돼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는 은행들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면은 지금 통화의 어떤 그 안정성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한국은행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그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유통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생각을 해본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은행이나 은행권에서만 독점 발행을 한다 이러면은 그게 과연 CBDC하고 다른 점이 또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원화 관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맨날 감시받고 규제가 심한 통화로 정착이 돼버린다면은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수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에 더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발행을 해야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굳이 하겠다면 CBDC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제 입장이고, 또 법안도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CBDC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그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유통이 되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결제의 기능만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체가 시장 내에서 활발하게 이제 또 그 거래가 좀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 통과가 거의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쪽으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일단 통과되는 거는 100%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카카오뱅크도 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단지 이제 지난번처럼 여기 뭐 37,500 여기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사실 별로 자신이 없고요. 한 29,000원 정도, 3만 원 살짝 아래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빠져나오실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은행권에서만 발행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뭐 지금 손실이 크다 하실지라도 빠져나오셔야 될 거고요. 그쪽으로 될 것 같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뉴스를 좀 챙겨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카카오뱅크 살펴드렸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이런 모양이죠. 네이버도 사실 비슷하고요. 네.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때 급등할 때 조금 조정나면 따라가야지 했는데 조정이 깊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당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같이 한번 감안해 두시고 앞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뉴스 잘 챙겨보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사실 이 워낙에 좀 뜨거웠기 때문에 약간 조정받을 때도 조정시 매수 의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끝이 어디일까? 다들 좀 노심초사하면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프레젠트님 오셨는데 새벽에는 선선하더만 낮에는 여전히 폭염이네요. 건강들 유의하시자,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레츠게리님께서는 UNAI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테마 돌아오면은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계시다고, 뭐 이렇게 오늘은 매수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도 꽤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조금 잠잠하잖아요. 맞아요, 주춤주춤하니까. 이런 가운데 몇몇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뭐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내 종목이 딱 올라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이거 다음에 올라갈 걸 잘 노려가지고 미리 잡고 기다리고 있을까? 근데 그게 또 생각만큼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지 뭔가 행동을 할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긍정마인드님의 장기 투자, 다들 장기 투자 혹은 단기, 초단기 투자 하면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하늘이님께서 장기 투자하면 절대 손해는 안 보신다고 IMF 때 신한지주를 사두셨대요. IMF 때요? 네, 26,000원에 사셔서 지금까지 장기 보유하고 있으시다고. 수익이 상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오.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의 팁을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이 주시네요. 신한지주도 지금 65,000원대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 잘 가는 종목을 고르시는지 팁도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좀 지나갔군요. 네. 종목을 하나 더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많이 벌자님의 종목입니다. 종목은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 나오네요. 한화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좀 뜸했죠? 그렇죠. 사실 한화 시스템이 필리주 선수 관련해서 좀 주가 반응이 참 잘 나왔다가 요즘에는 뭐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옆으로 좀 쭉 가고 있습니다. 최고가가 7만 원을 넘겼던 종목이거든요. 현재는 5만 원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매수 가격은 58,600원이고요. 2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러면 조금 쉽진 않으셨겠네요. 필리주 선수 지분은 하나오션보다 많은데 오션하고 반대로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계신 한화 시스템이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 좀 봐주시죠. 예,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왔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60%가 덜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제 실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제 약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산 산업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맺든지 어쨌든 뭐 휴전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방산주들의 어떤 모멘텀이 꺾이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들 때문에 방산주 전반적으로 요즘에 좀 안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부분은 사실은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러시아하고 휴전 협상이 된다 할지라도 종전까지는 일단은 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휴전일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전 세계에서 사라지느냐 또는 약화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세지면 세졌지. 그리고 지금 어떤 방산에 대한 그 수요는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이라든가 EU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동안에 미국에 기대고 있다가 지금 방위비들을 다들 올리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 수요는 상당히 좀 커질 것이고 전체적인 글로벌 방산 시장이 커진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진짜 수혜는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가격이라든가 또 이제 납기 기한도 상당히 빠르고 거기에 뭐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 동일 가격 대비해 가지고 월등히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산업들은 당연히 더 잘 될 걸로 봅니다. 방산주들 지금 이제 빠져 있을 때 오히려 매수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단지 이제 하나 시스템은 이번에 필리조선소 쪽에 그쪽에서 이제 들어간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K2라든가 뭐 천공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주가도 또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도가 더 하나 시스템은 더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소한 박스권 이상은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걸로 봅니다. 65,000원 정도까지 나오면은 일단은 한번 이제 많이 물려 계셨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반등을 또 기다릴 때다. 이렇게 보이고 20%시니까 더 뭐 비중 추가하자라는 말은 못 하겠고요. 어쨌든 65,000원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여기서 실망하거나 할 때가 아니군요. 65,000원까지 올라갈 여지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여러 개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벌써 2026년 먼 이 시간을 그리기에는 조금은 좀 여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를 내년도 변수로 잡아봤는데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관련된 이 댓글 딱 하나 봤어요. 나만 뭐요? 좋은 서포터님이 그래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댓글 하나 못 보셨죠? 뭐예요? 저 못 봤는데요, 저? 초반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범위가 너무 크고 국내 정치가 가장 문제일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렇게 제가 열심히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그거 완전 초반에 나왔죠? 한 분이 맞아요. 딱 한 분이 저는 여러 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같이 좀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딱 한 분이 나만 좋은 서포터님 제가 기억할게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끼리도 이 얘기를 아예 안 꺼내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 지금 1, 2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냐 아니면 AI냐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 더 변수가 아닐까 얘기해 주셨죠? 네. 자, 그러면 진짜 1위가 뭘까요?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최대 변수 CEO들이 꼽아봤습니다. 1위는 바로 저겁니다. 글로벌 금리 및 경기 침체. 역시 토마토 전문가들의 시각은 날카롭습니다. 맞춘 거는 좋은데 네. 경기 침체요? 벌써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예. 저는 내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나오면 조금 아쉽거든요. 자, 예. 그러면 어쨌든 큰 그림은 분명히 위험 요인이 있는 건 맞겠고요. 그래서 더욱더 투자의 전문가들과 함께 더 갈만한 종목으로 압축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미리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 랭킹쇼에서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